안녕하세요. 좋은 밤 흑음입니다. 요즘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걱정되고 불안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확진자분들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서 더 이상의 확진자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출시한 뜨끈뜨끈한 신작이죠. D램의 와이어리스 이어폰 W1입니다. W는 와이어리스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제품의 비공개 설명도 듣고 왔었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던 제품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출시가 연기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비닐을 뜯으면서 빠르게 제품 스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이 아니라 실이네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SBC 코덱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AAC 코덱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 세미나에 갔을 때만 했어도 그랬으나 기존 샘플 제품에서 부스트 모드 사용 시 잦은 끊김과 부하량에 따른 음질 저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주파수 응답은 5Hz부터 40kHz라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유닛은 3.7V 43mAh, 케이스가 3.7V 380mAh인데 충전 시간은 약 2시간이 걸리며 음악 재생 시간은 약 5시간, 대기 시간은 약 7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부스트 모드에서는 약 10에서 20% 정도 빨리 달린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스펙이 남았는데 바로 가격이 39,8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패키징 박스 외관을 좀 살펴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케이스의 크기와 뭔가 디자인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케이스 크기도 에어팟과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색감은 약간 좀 에어팟이 좀 더 밝고요.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나는 게 그래도 네. D램 E3에서 패키징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가격 대비 상당히 거급스럽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화이트 모델도 있는데 2월 중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고요. 화이트 색상은 대충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화이트 색상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아쉽긴 하고요. 다른 유튜버님 언더케이지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이제 구성품을 살펴볼 건데 이 비닐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했지? 이게 빨리 넣는다고 그래서 그랬나?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자, 여튼 여기에 본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어팁,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D램 W1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기에 5핀 케이블을 하나 넣어주는 것 같고요. 전 케이블은 안 넣어줄 줄 알고 이 케이블은 또 어디서 구해야 되나, 제가 5핀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케이블까지 넣어주네요. 이 가격에 케이블까지라니. 그리고 이게 기본 이어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뜯어버리자. 자, 이게 기본 그냥 이어팁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에 저는 마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마개가 아니라 단순히 링 형태네요. 링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 약간 이물질이 많이 낄 수 있는 요 끝쪽만 좀 보호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제품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케이스를 그때 설명회 갔을 때 못 봤어요. 저 바빠셔가지고 유닛만, 이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닛만 꺼내서 이제 청음하게 해주셨는데 케이스 이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렸다 닫히는 느낌이겠죠. 자석이 있네? 열리는 느낌은 이 느낌은 못 따라오긴 하는데 닫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이고 얇아서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이 패턴이 생각보다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크기이고, 드라이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쪽은 이제 유광으로 돼 있고
드라이버는 전체적으로 무광인데다가 여기 약간 회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내가 그때 설명회 갔을 때 얘기하기를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조금 적용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감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에어팟 프로도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에어팟 프로도 보면 막 여기 보이시면 막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진짜 별로고 오히려 에어팟 프로보다 더 낫다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이는 수준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좀 별로고 아마 이제 가격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계가 좀 또 디자인에 따라서 변화되기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입니다. 물리 버튼인데 클릭이나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소프트하게 눌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고 뭐 끼다가 건드렸다고 해서 작동이 되고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는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 안에 넣는 게 조금 힘든데? 이 이어팁이 걸려가지고 살짝씩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었던 게 제 친구 중에 버즈를 쓰는 친구가 자기 버즈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이 뚜껑에 힘이 없어서 팡 하고 떨어지면서 요 드라이버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된대요. 이렇게 팡 하고. 근데 에어팟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은 이게 떨어졌었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에어팟 먼저 보여드릴게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디램 W1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열고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요. 이 케이스 뚜껑 자체도 가벼운데 자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 자체는 마이크로 오핀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가격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휴대폰에 연결하면서 이 제품의 특장점과 제가 설명회 가서 좀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연결 좀 해주시죠. 참고로 페어링은 그냥 드라이버를 꺼내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럼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연결하는 동안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의 화두로 내세웠던 세계 최단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은 48ms로서 게이밍에 최적화된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는데 최단 지연 시간을 제품의 컨셉으로 잡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의 선두주자, 1인자라고 하면 단연 애플의 에어팟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현재 에어팟 프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팟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엄청난 음질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번에 에어팟 프로가 나오면서 음질 또한 상당히 좀 좋아졌죠.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하지 못할 만한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최단 지연 시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데요. 세계표준통신기구 ITU에서 소리의 싱크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범위를 90ms 이내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즉 90ms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소리가 늦거나 빠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180ms입니다. 대부분의 이어폰이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180ms인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악기 같은 어플을 쓸 때 지연 시간이 느껴지기 때문에 싱크가 맞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이 48ms라는 엄청난 지연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항상 48ms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부스트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고요. 부스트 모드를 따로 만든 이유는 배터리 사용량도 있지만 주변에 블루투스 기기 사용자가 많거나 한 곳에서 쉽게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스트 모드에서만 최단 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략 부스트 모드에서 10에서 20% 정도 빨리 배터리 소모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AC 코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는 AAC 코덱에서도 부스트 모드 사용 시에 SCB 코덱보다 20mm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하게 휴대폰에다가 이 두 제품을 연결을 해서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요. 게임은 피아노 타일하고 콜 오브 듀티를 했습니다. 콜 오브 듀티도 이제 총이 즉각적으로 나간 소리가 들려야 하고 피아노 타일도 피아노 건반을 누른 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게임으로 진행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컴퓨터에도 연결을 해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실험을 진행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제 아이폰에다가 연결을 했었어요. 아이폰 11 프로에다 연결했을 때는 조금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빠른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느렸던 게 아니라 얘가 빨랐어요. 에어팟이 저는 180ms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연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르면 누르는 대로 소리가 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빨랐어요. 엄청 빨랐어요. 둘 다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건반 누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이러면은 이 제품의 슬로건 자체가 뭔가 되게 무색해지는데 하면서 이제 S10으로 넘어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S10의 두 제품 연결해서 이제 또 봤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손이 터치하는 손이고 이쪽 손이 이제 소리라고 해볼게요. 터치를 하면 소리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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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식으로 한 박자 늦게 딱 나오는데 딱 봐도 블루투스를 쓸 때 그냥 땅따당 땅따당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하고 이제 얘를 딱 듣는데 얘는 땅땅땅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줍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진 않은데 나머지 제품들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지연 속도고요. 의미 있는 수준급이 아니죠. 세계 최단 지연 시간이니까. 게다가 이 제품을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 봤었는데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도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빠릅니다. 자, 두 번째로 2세대 HF 드라이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HT1에서 사용했었던 HF 드라이버의 2세대 버전이 되는 것이고 HT1 대비 최대 음향 출력과 저주파수 구동력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로써 하만 타깃의 일치율이 99%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신 DSP를 적용한 부분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D램 E3에서는 84%였는데 더 높은 일치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결 다 됐나요? 네. 한번 껴봐야지.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저리 자꾸 잘 안 돼. 하나 확실한 건 I don't play the game. 자, 그럼 이제 에어팟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먹먹해? 와우. 그냥 이긴 것 같아요. 되게 에어팟을 쓰는 순간 뭔가 알게 모르게 되게 조금 먹먹한 느낌?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내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잘 들린다, 이렇게 착 들린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들린다 느낌? 이렇게 네, 이런 걸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베이스도 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베이스 정도는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전반적인 소리나 모든 거 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봤듯이 노이즈 캔슬링을 꺼도 보고 켜도 보고 뭐 다 해봤는데 원래는 그냥 끄고서만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끄고 딱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여러 가지 해봤던 건데 그래도 D램 W1이 훨씬 좋네요. 이거는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마스터 슬레이브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어폰이 연결되는 방식은 마스터 슬레이브로 이루어지는데 메인이 되는 마스터 유닛과 메인 유닛에서 신호를 받아 쓰는 슬레이브 유닛이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휴대폰이라 치면 휴대폰에서 나온 신호를 마스터가 LR을 모두 받아서 슬레이브에게 하나의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인데요. 제가 에어팟 이전에 쓰던 이어폰이 그랬었는데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으로는 마스터 유닛의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소모가 되거나 후드 모자 같은 걸 쓰면 좌우 연결이 끊기거나 마스터 유닛을 끄게 되면 폰과의 연결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W1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유닛 모두에게 LR 신호를 다 주고 하나만 골라서 쓰게끔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유닛에 관계없이 편하게 빼서 쓸 수 있고 연결이나 배터리 소모의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제게 지난 E3에서 불편했었던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인 APAS가 개선되었습니다. 12월에 소니캐스트 세미나에서 껴봤을 때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오래 끼워보진 못해서 정확하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귀 안쪽에 소리가 이렇게 내 몸 안에 소리가 들리는 느낌? 이렇게 뭔가 우웅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빼고는 저번 E3보다는 이 합은 확실히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압이 차서 뭐가 귀가 이렇게 쨍하게 아프거나 뭐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약간 좀 흔들어 볼까요? 흔들 때 안에서 압이 조금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걸어 다니거나 뭐 뛰거나 하려는 아주 특수한 상황일 거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터치 노이즈가 없으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네 개선이 확실하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에어팟이 훨씬 편합니다. 얘는 오픈형 쓴 것 같은 기분이 들 좀 내가 어디다 이걸 자, 다섯 번째로 최신 적응형 DSP를 사용하여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고품질의 음질을 보여주면서 또한 통화 시에 목소리와 소음을 구분하여 전달한다고 하는데 통화 품질 또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팟의 통화 품질을 따라가기엔 힘들다고 하셨고 아마 단가 상승이나 뭐 이어폰의 취지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한번 통화 품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아요. 통화 녹음이 되지 않아서 S10으로 전화를 걸어서 S10에다 녹음을 해서 통화 품질이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한번 시끄럽게 청소기를 틀어놓고 한번 이렇게 서로 한 번씩 테스트를 했고요. 이 DRAM W1 같은 경우에는 입에다 대고 하나의 드라이버를 뽑아서 입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들려드릴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질 자체는 에어팟이 정말 상당히 우수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고 에어팟은 상당히 깔끔하고 네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수준인데 W1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도 약간 있고 음도 약간 찢어진다? 뭐가 이렇게 깨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 소음이 있을 때는 소음을 훨씬 W1이 잘 잡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잡지만 목소리도 약간 노이즈처럼 이렇게 살짝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W1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 정도 줄였다면 목소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소음 자체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단발적인 소음이 아니라 청소기니까 좀 지속적인 소음이긴 했는데 지속적인 소음은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에어팟도 잘 잡아야 될 줄 잘 잡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W1이 상당히 그 노이즈는 잘 잡았고 제가 그 소음이 있을 때는 이 W1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 제품이 조금 더 말소리나 이런 게 잘 들립니다. 끊기고 약간 지지직
지지직 뭐가 깨지는 느낌은 훨씬 심해요. 이거는 그냥 소리만 약간 묻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소리가 따닥따닥 뭐가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말은 정확하게 들리는 수준입니다. 말이 안 들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말은 너무나도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이제 말소리가 줄어들어서 사람 말소리를 좀 더 알아듣기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번째로 무선 이어폰을 위해 새로 제작된 오르자 이어팁이 적용되어서 밀폐성과 착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세미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어팁의 형상과 재질이 음질에 꽤나 큰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전 전혀 그런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고 이어팁은 그냥 편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오르자 이어팁은 역시 고급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하며 저는 에어팟처럼 이물질 방지 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에어팟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링같이 테두리가 하나 있어서 아마 뭐가 들어오는 구멍이 좀 좁아지니까 그걸 막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소리가 잘 나오니까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튼 이 링이 이물질로부터 댐퍼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사출 코어를 사용해서 높은 차음성과 좋은 음질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재질을 다르게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음성을 보시면 저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0dB, 고주파수에서 마이너스 50dB 정도인데 이는 ANC를 사용하는 이어폰에 비해서 더욱 높은 수치이고 소니캐스트에서도 이렇게 ANC보다 뛰어난 차음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자 이어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판매도 하고요. 5mm 노즐의 모든 이어폰과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QCY라든지 버즈 이런 이어폰들에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통화 품질을 테스트할 때 청소기를 켜놨던 것처럼 차음성도 이제 청소기를 켜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켜놨었고 얘는 이제 그냥 꽂고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무래도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고 이제 다른 음파를 보내서 이제 누르면서 더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들리는 느낌은 다르긴 한데 소리의 크기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이건 제가 수치를 봐서 플라시보인 것 같은데 아주 살짝 에어팟이 높은 감도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고 굳이 이렇게 비싼 부품을 들여서 배터리를 써가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랍긴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귀가 불편한 게 싫으시다면 에어팟이 훨씬 낫다고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유통과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비용 등을 절감하여서 고급 부품을 사용하고도 저렴한 가격을 선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 된 부분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이유가 이 제품의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어폰의 그런 좋은 성능을 대변해주는 그런 디자인은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이제 성능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주목을 끌거나 와 저거 이뻐서 산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가 마이크로 5핀 단자이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야 빠진 것이 이해는 가지만 C타입이 아닌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무선 충전과 C타입 충전을 지원하는 W1 프로 모델을 이거는 정해진 이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칭이고 W1 프로 모델을 2020년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저번 세미나에서는 출시할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D램의 W1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선 이어폰도 아닌데 3만원대 가격에 거의 4만원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음질 그리고 세계 최초의 최단 지연 시간을 이루어낸 제품인 것이 놀랍기도 한데
추후에 실사용 리뷰를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에어팟이 우세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음질이나 지원 시간에서 차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사용하면서 또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품 구매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보니 이미 품절되었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